자, 조금 전에 이제 이 네. 한동훈 대표가 찬대한테 찬대야 나하고 좀 토론하자. 빨리 와라. 했더니 찬대가 아니 지금 딴 문제도 많은데 왜 나한테 그래? 뭐 그러면서 이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 임이자 그 국회의원 뭐 그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예, 거기 그 이미자 좀뭐 임이자 의원이 물도 안 그때 주더니 뭐 그때 그 전당대회 때 좀 약간 뭐 조금 좀 상식에서 벗어난 네.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이번에 물은 주나요? 예, 뭐 물은 물은 주십니까? 아니 축사도 했으니까요. 예.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쫌팽이는 아니에요. 네. 예?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지만 네, 네. 저기 저쪽 대구에 계신 분은요. 뭐다 만약 알아요. 이런 일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절대 이런 데 토론회 축사를 토론 안 안 가죠. 갑니다. 예. 그래도 우리 한동훈 이미자 의원님 대표는 이번에 꼭 물 좀 주세요. 예. 네. 그랬는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요거를 이제 경과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저께인가요? 이제 진성준, 박찬대 두 사람이 참여할 예정이었던 금토세 관련 토론회가 네, 이게 무산됐죠. 긴급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취소가 돼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 저기 대변인을 통해서 그 취소된 거 국민의힘하고 공동 개최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의 임광현 원내 부대표가 있어요. 국세청 출신이죠? 이 사람이 원래 그 토론의 주최자예요. 네네. 토론 주최하려면 그 주최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 시설도 쓰고 회의실도 쓰고 그거 아니에요. 임광현 이 국회의원 주최자 또 원내 부대표예요. 이 사람이 어제 입장문을 냈어요. 네. 그 입장문을 뭐라고 하냐면요. 금투세 토론회 합시다.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 돼서 어려웠는데 잘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가 나가시고 네. 혹시 수사만 하시던 분이라 경제와 세금을 잘 몰라서 불안하시면 한 분 데리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네.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합시다. 이게 국세청장 출신의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그 취소된 토론의 주최자였던 임광현 의원이 입장문을 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화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땡큐네.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임광현이 이재명 얘기는 하지도 않고 회계사 출신인 그 회계사 출신하고 왜 이렇게 강조했겠어요. 박찬대는 이 금투세 토론에서는 바삭하다. 네. 절대 난공불락의 요새다. 네. 근데 뭐 한동훈은 뭐 검사했으니 뭐 알겠냐. 경제와 세금에 대해서 뭐 알겠냐. 그러니까 전문가 하나 옆에 조교 좀 데리고 가고 같이 해도 된다. 네. 뭐 이런 정도로 뭐 한 건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11시쯤인가요? 10시 반? 뭐 그때쯤 그거를 다시 낸 거예요. 박찬대 직무대행이라도 상관없다. 네. 하자. 금투세 하자. 원래는 이제 이 격을 맞추려고 하면은 이재명이 나오는 게 맞지만 우리 국내힘은 격식이 아니라 민생을 더 우선시하는 실용정당이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오면 좋지만 안 되면 회계사 출신인 박찬대하고도 내가 한번 토론을 붙어보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박찬대는 바로 그냥 한동훈과 다이다이 하는 급이 올라갔네. 네,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박찬대한테 막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버버버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일문일답 그거 네. 감독님 제가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네. 그것 좀 띄워줘 보세요. 예? 박찬대가 한동훈이 페북에 오늘 토론하자고 방금 전에 올렸는데 입장 밝혀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그래서 내가 한번 볼게요. 참 한심하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냐, 아무튼 이거. 굉장히
확 화가 나서 던졌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돼요. 우리 말을 하고 있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박찬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막 어버버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 질문이 이재명이 나오면 좋겠지만 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원대가라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할 수 있는 말은 뭐 금투세 얘기밖에는 뭐 없나? 너네는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비상한 상황에서 금투세만 얘기하는 게 맞냐? 나중에 나도 인광현 의원 글 보고서 지금 토론할 때냐? 자기가 또 인광현 의원한테 그렇게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 깨졌겠구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무튼 뭐라고 썼는지 내가 한번 볼게요. 지금 회의하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박찬대가 이런 걸 불이탈을 맞았다고 그러죠. 네네. 예기치 않게 이제 딱 그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횡설수설 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막 그런 저기로 어버버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찬대님 뭐 본인 회계사고 잘하잖아요. 네. 그럼 한번 한동훈 대표가 아마 맞짱 뜨면 본인도 위상도 이제 거의 네. 뭐 한동훈 대표급으로 올라가고 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죠. 박찬대한테는요, 이게 엄청난 출신인 거 아니에요. 코판대에서 갑자기 자기 회계사 출신으로 실력을 딱 보여주면 한동훈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코판대라고 하는 그 악명을 딱 떨궈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박찬대 의원이 저 원내대표가 회계사 출신한 잘 모르셨을걸요? 네. 아마 잘 모르셨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회계사 출신한 것도 홍보도 하고. 그렇죠. 저분 저 똑똑하네. 네. 아주 절호의 기회고. 또 네. 이재명 없을 때 본인이 딱 당대표로서 뭔가 당을 대표하는 네. 했는데 완전 깨갱해버렸네요. 그 완전 깨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미자 의원 그 토론에 축사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이제 일문일답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박찬대가 이거를 거부한 거 아닙니까? 네네. 거부를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뭐 민생 하는데 왜 여기서 왜 도망가느냐? 사실상 내다바이를 한 거 아니냐? 도망간 거 네.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 금투세가 왜 중요한지를요. 여기서 자기가 얘기하겠다. 토론은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토론에 나가면 자기가 꼭 해야 될 얘기들을 여기서 하겠다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민주당의 그게 뭐예요? 진성준 얘기 부자 감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뭐 주식 투자건 채권 투자건 뭐 파생상품 펀드 투자건 하고 5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인데 네. 왜 그 사람들 세금 깎아주자고 그러느냐. 그래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가지고 금투세 폐지 안 된다. 예정대로 이거 원래 또 3년이냐 유예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예된 거 내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 그 진성준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진짜 하나만 알고 그 진짜 큰 거를 못 본다. 뭐냐면 우리 지금 저 주식 투자자들이 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네. 1,400만.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거예요. 어제 뭐 제가 어디 저 TV조선 나갔고 민주당 패널들 얘기해 보니까 그게 금투세 만약에 그 없애면은 혜택 받는 사람은 10몇만 뿐이 안 된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게 이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큰 손들 아닙니까? 네. 큰 손들. 그 큰 손들이 금투세 시행으로 인하고 빠져버리면 이 시장에서 나가버리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네.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를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한국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요, 이거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자산 형성의 그 기회가 과거에 비하면 그 굉장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과거에는 고금리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 뭐 이렇게 아주 가파른 우상향 성장을 할 때는 어디 은행에만 넣어놔도 1년에 막 10%씩 그 이자 받던 그런 시절이고 뭐 그러니까 이 자산을 이렇게 불리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는데 요새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 그 큰 손들이 빠져버리면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되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우화 아실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근데 황금알을 낳으니까 좀 더 황금알을 얻기 위해서 이 거의의 배를 잘라버리죠. 결국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물론 선진국들은 다 이런 세금이 있지만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우리 지호님도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대만이 이거 저 제도 도입했다가 35%가 주식시장이 꺼져버렸어요. 폭락했죠. 폭락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만약에 20% 그다음 이제 3억 이상은 25% 이걸 하게 될 경우에 기관 투자가들이 그다음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형성해서 기업들이 뭔가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일단 죽어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이제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칫 금투세 문제가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안 내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주식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살려내고 성장시켜낼 것인가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이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없애자는 건데 지금 오늘 대통령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투세 이 문제는 1,400만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전향적으로 빨리 좀 논의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찬대님 빨리빨리 좀 나오세요. 아이고 코만 만지지 말고요. 좀. 예? 회계사시라면서요. 네. 우리 찬대님이 회계사신데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 찬대님이 이 이재명 없을 때 이번에 네. 발딱 클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안 나온다고 그러죠? 야. 오늘 아마 임광현 의원은 아마 뒤에서 엄청 깨졌을 엄청 거예요. 쪼일 것 같아요. 왜 그 쓸데없는 제안에서 나를 갖다가 지금 뭐 죽으라고 그러냐? 지금 토론에 나가라고? 네가 나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저평가된 주식시장 그리고요. 제가 누차 설명드리지만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의 두 축인 이제 주식과 채권 하면요. 우리나라 채권은요. 선진국 시장이에요. 네. 근데 이 주식시장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도 신흥국, 개발도상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 중에 또 이 검사 출신인데 꽤 알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폭락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폭락했잖아요. 네. 일본 니케이가 뭐 13%인가 빠지고 한국이 뭐 빠지고 대만도 뭐 한 10% 빠지고. 근데 저기 니케이는 어제 그 까먹은 거 거의 다 복구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3점 몇 %, 뭐 9점 몇 % 빠졌는데 그저께 어저께 3.4%인가 복구하고 뭐 그런 데 그쳤잖아요. 네. 근데 내려갈 때는 일본하고 비슷하게 내려가는데 반등할 때는 왜 이렇게 다른가? 그것도 이 영향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금투세 영향이. 네. 보통요 이런 금투세를 시행하자 그렇게 예고가 되면은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손 안 대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보통 6개월 전부터 시장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 폭은 비슷한데 반등 폭이 일본보다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로 또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금투세만 만져서 되는 게 아니라 밸류업 세제라고 우리 우량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밸류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밸류업을 시키기 위한 또 그 세제가 또 맞춤형 세제가 또 있다고요. 그거 같이 실행을 해야지 대한민국 저평가된 게 이게 되면서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되고 전체 1,400만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그나마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를 또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박찬대가. 특히 또 어제 민주당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마 사회자가 누구를 지금 제일 먼저 만나고 싶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싶다. 네. 영수회담을 뭐 사실상 제안한 걸로 그렇게 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루 만에 이 박찬대가 이번에 영수회담을 또 제의를 했습니다. 빨리 개최하자. 그러니까 참 보니까 역시 박찬대는 이재명이 뭐가 입만 떨면 네. 또 바로 이어지는 딸랑, 그런 딸랑.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영수회담은 당시에 여당 대표가 사실은 뭐 비대위원장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니 야당 대표가 제일 먼저 만나야 돼서 토론하는 사람은 여당 대표 아닌가요? 당연하죠. 왜 한 대표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그 뭐랄까 내 상대는 윤석열이지 한동훈이 아니다. 뭐 그런 식의 뭐를 보여주고 나는 사실상 여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끝끼리 만나자 뭐 그런 뭐 무슨 착각을 하는 건지 그런 건데 아니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거 지금 아까 그 얘기하면서요. 네. 맨 마지막에 영수회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더 중요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다. 영수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통해서 민생을 풀어나가겠다. 정쟁이 아닌 정책 위주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민주당이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고 나온 거라면 환영한다. 환영한다. 형식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구애받지는 않겠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뭐 라디오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재명이 8월 18일에 연임이 확정된 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을 먼저 거치고 네. 거치고 나서 이제 대통령과의 그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 회담에는 대통령 플러스 여야 대표 3인 회동이 돼야 된다. 당연하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우리 한동훈 대표는 뭐냐? 그런 형식에는 꼭 구애받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 민생을 위한 모으고 그런 민주당이 계속 지금 탄핵, 특검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쪽으로 뭐 저기 기조 전환하고 그런다면 굳이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한 대표를 상대하는 게 굉장히 껄끄러운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대표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네. 뭐 회담하자는 이야기도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대통령하고는 영수회담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만 자꾸 던지고 있고 뭐 대통령실도 뭐 검토해 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8월 말쯤에 뭐 하는 방안도 뭐 좋지 않냐 뭐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정상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이러한 방식의 어떤 회담이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이제 여당에도 지금 어떤 존재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야당과만 이게 같이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 합의가 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여당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저 박찬대도 그 이재명이 저기 TV 토론에서 얘기하니까 바로 받아갖고 네. 경제가 이렇게 비정상화니까 영수회담 하자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간의 협의체를 만들자 그런 얘기했는데 그럼 정부와 국회 협의체 만들 때 그러면 야당 당신들끼리만 만들 네.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여당이 같이 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야당이 막 이렇게 모든 걸 폭주하고 지금 사실은 이번에 새로 국회 들어온 의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많은 참 풍운의 꿈을 안고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는 일이 맨날 어디 검찰청 어디 가서 시위하고 대통령 앞에 가서 시위하고 또 어디 뭐 질문하면 저 정청래가 이제 뭐 그냥 혼자 다 해버리고 이러니까 의원들이 요즘 집단 우울감에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냐면 한 2달 넘게 지금 한데 선서도 못했어요. 의원 선서도 못하고 특히 야당 의원들 내부에서 이게 지금 도대체 되는 게 뭐냐 지금. 네. 아니 맨날 법안은 통과시키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에서 한 번도 지금 법안 통과된 적도 없고 이거 또 하면 또 막히는 거고 이렇게만 계속 할 거냐 계속 무슨 청문회하고 프랭카드 시위하고 어디 찾아가서 고함 지르고 아니 그래도 국회의원 한번 할 정도면 그래도 본인들이 뭔가 성과와 자부심과 뭐 성취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 야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야, 너무하다 지금. 특검하고 뭐 국정조사 4개, 특검 2개, 뭐 그다음에 당론 발의 무슨 60개 뭐 이러는데 이거 좀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런 네. 거를 권력을 이제 정착해서 그 정의를 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지금 의회 권력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결과를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르긴 질러요. 네. 무슨 뭐 법안 통과시키고 뭐 탄핵소추 의결안 통과시키고 뭐 하고 지르긴 질러요. 근데
질렀는데 뭐가 아웃풋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효능감 제로예요. 힘자랑을 했는데 결과물은 없어요. 네. 효능감 제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들떠갖고 막 자기들이 뭐 조국당하고 합치면 192석이니까 야 우리가 맘만 먹으면 다 한다고 했는데 지난 2달간 돌아온 게 뭐죠? 빵이에요, 빵. 결과물은 빵. 그러니까 효능감 제로, 성취감 빵. 이렇게 되니까 집단 우울증에 걸린다 이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연말 되면 의정 보고서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뭘 실겠어요? 시위 10회? 네. 뭐 그다음에 탄핵안 발의 뭐 3회? 네. 뭐 이런 거 올리겠습니까? 뭘 했다는 걸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내가 이루어냈다. 네. 뭔가 이번에 법안으로 만들어냈다. 뭐 이걸 올려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할 게 없습니다. 맨날 시위하는 사진 프랭카드 들고 고함 치고 고함 10회 네. 몸싸움 뭐 몇 회 뭐 이런 거 뭐 올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힘이 빠져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주체해서 그냥 막 싸우다 보면 이제 지쳐 나자빠집니다. 저는 그 시점이 딱 9월 달이라고 봐요. 즉 9월 달 되면 민주당이 이제 지칩니다. 지치고 이 효능감이 없어요. 뭘 해도 이제 국민들이 안 듣습니다. 뭐 특검 뭐 또 똑같네. 무슨 국정조사 똑같네. 뭐 시위 이제 지겨워. 이제 법안 통과 하나도 안 돼. 도대체 저 당이 뭐지? 이제 아마 모든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으로 향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10월 달에 선거가 나오잖아요. 음. 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이 정책과 관련된 도발. 저는 이게 굉장히 효용감이 있다. 네.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안했던 이제 이 바우처 해서 네. 여름에 이 아주 정기료. 혹서기에 네. 이제 전기료 인하하는 문제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뭔가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이 안 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쭉 밀고 나가서 결국 민주당의 힘이 빠지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뭔가 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역시 박찬대는 코판대로 당분간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까면 안 돼요. 보니까 겁이 너무 났어요 지금. 한 대표가 딱 토론하자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오 땡큐 해봅시다. 정치인한 게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싸우냐에 따라 자기 몸값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한동훈하고 싸우면 한동훈급이 되는 거예요. 그 절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한 대표가 지금 한판 해봅시다. 찬대님 오세요 좀 토론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아이 그것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뭐 그런 거 갖고 해 그냥 아유 찬대님 제발 좀 토론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말씀드리고 우리 이미자 의원님 오늘은 뭐 꼭 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니까 이미자 의원님이 본인이 친윤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요즘 또 이렇게 갑자기 태세 전환한 것 같은데 글쎄 우리 국민들 당원들 뭐 지지자분들이 기억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뭐